네, 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체인지. 네. 오늘 신군과 함께하는 영화 한 스푼. 네, 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뭐 지낸 거야 그냥 회사 네.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네. 지냈고요. 네. 예, 오늘 이제 간만에 찾아뵀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입니다. 주토피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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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디즈니의 장편 애니메이션 하면은 뮤지컬들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겨울왕국이라던가 네. 뭐 옛날 저 같은 경우는 옛날 극장에서 본 미녀와 야수 애니메이션 버전. 네. 하지만 이제 이 작품은 형사 버디 액션물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노래도 나오긴 해요. 헐리우드이 그 빼어난 상술로 이제 음악 시장을 포기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주토피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귓가를 맴도는 노래가 딱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영화는 상반되는 개성의 두 캐릭터가 콤비를 이뤄서 사건을 해결하는 형사 버디 액션물이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형사와 뒷골목 양아치가 짝패를 이룬 작품이라는 점에서 네. 에디 머피 주연의 48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음. 그 영화를 좀 더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데요. 극 중에서도 이제 48시간 내에 사건을 해결하라는 언급이 나오잖아요. 아, 그게 또 연결이 이렇게. 예, 이 영화도 48시간이라는 영화도 이제 형사가 어떤 양아치 범죄자와 콤비를 이뤄가지고 48시간 내에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네. 예, 어떤 이질적인 캐릭터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보통 이제 그들이 일으키는 어떤 문화적, 사회적 충돌과 그 갈등을 주요 동력으로 삼기 마련이죠. 네. 주토피아는 이제 그 폭을 캐릭터와 캐릭터 사이를 넘어서 어떤 종과 종, 더 나아가 이제 주토피아라고 불리는 이 도시 하나의 사회권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주토피아라는 도시 자체가 그냥 뉴욕을 살짝 바꿔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이란 나라 그 자체를 운유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솜프로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신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대학교 교수님 추천으로 봤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영화라고 좀 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썩은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예. 한번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예. 어른들이 볼만한 영화다. 저는 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어떤 이제 그 인간과 어떤 이건 인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 의인화된 동물이니까 그렇지. 발음이 힘드네요. 이렇게 네. 의인화된 동물이니까 네. 어떤 동물 그 인간과 인간, 어떤 집단과 집단, 뭐 어떤 종과 종 이런 이들 간의 어떤 차이를 서사의 동력으로 삼는 작품이라면은 보통은 어떤 차이와 편견의 일면을 드러내고 그리고 화해와 화합에 이르는 과정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려 할 거예요. 주토피아도 결국엔 차별과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죠. 그렇죠. 애초부터 이제 온갖 무시와 서름을 겪으며 경찰이 된 주인공 주디가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훌륭한 경찰이 되었다. 뭐 이렇게만 끝난다면 너무 단순하죠. 이거는 네. 뭐 이런 것도 사실 이런 단순한 내용으로 재미난 작품을 만든 경우도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간 이 영화는 2016년에 네, 나온 영화니까 네, 이거보다는 좀 더 이야기의 층위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여기다 이제 주토피아도 이제 이야기의 층위를 한 겹 더 덧대서 이제 줄곧 편견에 시달리던 주디 역시도 편견에 빠져서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후반부에 주디가 언론 발표를 하고 그것에 항의하던 닉이 주디한테 이거 갑자기 시리가 또 언론 발표에 항의하는 닉에게 주디가 했던 말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아, 거기서 뭐였죠? 이제 주디가 어떤 맹수들이 갑자기 네, 뭐. 야수성을 갑자기 야수로 돌변해가지고 네. 공격을 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닉이 갑자기 항의를 하죠. 네. 그때 이제 주디가 닉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그들과 달라. 닉이 이제 너도 그럼 나도 그 맞아. 맹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라고 그래서. 했을 때 주디가 닉한테 너는 그들과 달라라고 하는데 맞아. 언젠가 제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동창인 친구 녀석이 자기네 회사에 이제 고졸 직원들이 있는데 아, 맞아, 별로라고 맞아. 하길래 제가 야 나도 고졸인데라고 했더니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넌 다르지라고요. 맞아. 아, 그게 또 그렇게 대입이 그렇죠. 되네. 이 사회에서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인 우리는 어느 한 가지의 정체성만을 지니고 있지는 않아요. 달리 말해 각자가 지니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정체성에 의해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갑이 되기도 하고 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주토피아가 건져 올려낸 현실의 일면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부분일 겁니다. 주디가 보통 이제 그 경찰서 내부에서는 어떻게 토끼가 경찰이 되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선입견이 있었지 고정관념이. 줄곧 편견에 시달리는 을이지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쥐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대표로서 전면부에 나서가지고 언론 마이크를 쥐고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서는 이제 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렇죠. 또 파장이 되면서 사회에서 발언권을 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권력을 쥔다는 의미니까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또 예. 거기서 또 편이 갈라지니까. 그렇죠. 을이 됐다가 또 예, 갑이 됐다가. 갑이 됐다가. 주토피아가 건져 올려낸 현실의 일면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좋은 작품이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예. 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또 하나의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권력을 못 갖고 있다가 권력을 다시 가졌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그 권력으로 인해서 또 편이 갈라지고 예. 다시 또 그걸 또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 뭐 묘미를 준 것 같은데 예, 예. 예, 좋은 작품인데 이제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이 작품을 다시 봤어요. 얼마 만에 보신 거죠? 4년? 4년 만에. 그때 극장 개봉할 때 처음이니까요. 극장에서 보셨구나. 예. 제가 이제 다시 보면서 느낀 감정은 좀 더 복합적이었습니다. 어제 혹시 제가 이걸 보고 뭔가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는데 못 보신 거예요? 못 봤습니다. 일단 뭐 좋기도 하고 음. 나쁘기도 했는데요. 다시 또 보니까 다른 그렇죠. 또 부분이 보여. 그럼 처음에 보셨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좋았죠. 아, 그때는 되게 좋은 감정이었는데 그렇게 좋게 봤는데 다시 보니 지금 보니까 좀 좀- 복합적이에요. 잘 만든 작품이라는 거는 사실에는 뭐 이의가 없지만 또 뭔가 다른 좀- 관점으로. 예, 좀 복합적이에요.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송프로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예. 네, 무슨 얘기를 할지 또. 일단 편집이 되더라도 일단은 네, 말을 할게요. 네. 편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편집이 네.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강남 살해 사건. 예, 그 여자 화장실에서 네, 그 숨어있던 남자가 몇 년 됐는데. 네. 4년 전인가 그렇죠. 4년 됐네요. 예. 네. 숨어있다가 남자 6명을 보내고 맞아. 들어온 여자를 여자 여성분을 이제 살해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터진 직후였을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여론이 크게 일었잖아요. 그때 막 난리 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일군의 남자 네티즌들이 바로 이 작품 주토피아를 거론하면서 그 닉하고 주디가 반목하게 되는 그 장면을 예로 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남자들을 범죄자로 매도하지 말아라. 혹시 못 들어봤습니다. 하긴 뭐 저처럼 네. 인터넷 죽돌이가 아닌 이상은 모를 수도 있죠. 예. 저처럼 죽어라고 인터넷만 쳐다보는 인간들은 그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걸 아마 알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모를 거예요. 그때 이제 주토피아를 거론한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아, 그랬구나. 예. 왜 그걸 참 연결할 게 아닌 것 일단 같은데.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주토피아라는 작품을 심각하게 오독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극 중에서 이제 여우인 닉이 겪게 되는 이런저런 상황들은 명백하게 현실의 인종차별에 대한 은유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우는 교활하고 믿지 못할 종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사실 명백하게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거든요. 그 주디가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이제 그 장면에서 닉이 드러내는 트라우마도 어떤 인종차별의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그 강남역 사건이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간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여성혐오 범죄거나 강남역 살인 사건이거나 뭐 그거였는데 어쨌든간 이제 그런 사건을 앞에 두고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 그냥 약자니까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을 범죄자로 매도하지 말라면서 이제 주토피아를 들고 온 애들이 어떤 그런 맥락, 영화에서 어떤 닉이 겪게 되는 트라우마가 어떤 맥락에서 온 것인가 그런 걸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이입시킨 거죠. 이 나라의 남자들이 뭐 저도 대한민국의 남자 사람이고 송프로님도 남자 사람입니다만 이 나라의 남자들이 과연 인종차별에 비할 만한 그런 차별을 겪고 보았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겪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종차별. 예. 예. 저는 뭐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이게 어떤 만약에 지역에 따라서 뭐 전라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우는
굉장히 허다하니까 이게 근데 뭐 어떤 일군의 남자 집단이 그쵸? 예. 어떤 주토피아의 그 한 장면을 예로 들어서 우리를 매도하지 말아라, 이건 차별이다라고 역차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굉장히 작품에 대한 심각한 오독이고 그리고 작품이 어떤 내포하고 있는 맥락을 거세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토피아라는 곳이 이제 말 그대로 낙원에 가까운 도시예요. 그렇죠. 도시 이름부터가 동물들 그렇지, 이상형이잖아요. 동물들 이상형. 주, 동물원, Z55 플러스 유토피아. 맞아. 이곳은 이제 문화적 다양성이 어떤 동물들의 종에 따른 다양한 삶의 조건들이 그야말로 최상의 수준으로 구현된 곳이란 말이죠. 하다못해 지하철 문도 그 동물 종별로 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다 크기랑 모양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생존 공간도 종별 특성에 맞게 다르게 구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극중에서 설명이 되듯이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초식동물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뭐 머릿수가 많으니까 힘이 더 셀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미 초식동물이 육식동물과 대등한 위치에 서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무엇보다 주디가 닉한테 자신의 편견을 사과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꽤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 자기를 괴롭히던 여우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보여주죠.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 여우가 자기를 막 또래 초식동물대로 괴롭히는 걸 보여주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 친구를 다시 제외를 하고 이 친구가 사과를 해요. 어렸을 때 괴롭혀서 미안하다. 그쵸?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닉한테 달려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나름대로 세심하게 신경을 쓴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띈단 말이죠. 작품 내에서 구축한 세계관도 이렇고 어떤 플롯 자체도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고사하고 지하철에 임산부 좌석 하나 용납 못해가지고 막 진상 부리고 안 비켜주고 그리고 막 임산부 배려석 표지 뜯어내는 인간들이 이 주토피아를 들고 와서 자신들의 변명거리로 써먹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황당하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주토피아를 오독한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 자체를 이 작품이 애초부터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목이 말하듯이 이미 이 작품 속의 세계는 상당한 수준의 다른 이상향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갈등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해결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또 가족 애니메이션답게 갈등이 해소되는 것도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가령 주디가 사과를 할 때 닉이 그냥 녹음했다가 낄낄낄 그러면서 그냥 내가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쓱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실이 그렇게 현실의 갈등이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영화는 영화로 끝내는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네. 어떤 이런 갈등이나 어떤 사회적 문제가 조금씩 완화되긴 할지언정 완전히 해결이 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은 왕정이 없어지면서 뭐 신분도 없고 계급도 없긴 하지만 사실상 얘는 귀족, 얘는 노비 이런 식으로 아직 낙인을 딱딱 찍지 않았다 뿐이지 있어. 신분과 계급은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나지 않아요. 완전히 소멸이 되지가 않아요, 문제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갈등의 완화에 이르기까지도 엄청난 충돌과 마찰을 겪어야만 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그나마 이게 완화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주토피아라는 작품에는 그런 맥락 자체가 제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죠, 애초에. 그러네. 낙원을 전제하고 전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냥 다 뭉뚱그려 보이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이제 어제 보면서 느낀 게 어떤 현실의 이슈들을 끌고 오긴 했어요. 뭐 어떤 성차별 문제라던가. 그렇지. 거기서 이제 주디한테 얘기하는 건 이제 토끼는 이러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가 여자들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우인 닉한테 하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언급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어떤 동물로 빗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이슈들인데 이게 그냥 한데 어지럽게 뒤섞여 버리는 그런 인상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디가 닉을 상처 주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뜬금없이 남자들이 남자를 범죄자로 매도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 주토피아를 끌고 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얘기가 어지럽게 뒤섞여가지고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주토피아는 디즈니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초반부에 이제 족제비를 잡기 위해서 추격전을 벌일 때 도시 풍경이 쫙 보여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까 이게 뉴욕을 그냥 살짝 틀어놓은 것 같다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디즈니랜드와 같은 그런 테마파크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 테마파크스럽다는 게 주토피아가 취하고 있는 태도와 직결되고 있기도 할 겁니다. 다양하지만 화려해요. 그렇지. 사실 말은 되죠. 다양한데 화려할 수 있죠. 근데 뭔가 이건 좀 결여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화점에서 일해보셨으니까 네. 아실 거 아니에요. 온갖 물건을 다 판매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갖춰진 공간이에요. 하지만 이 백화점이란 공간은 어느 정도 이상의 구매력을 지닌 고객들을 위한 물품만 판매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뭐 갑자기 시장통 떡볶이를 팔진 않잖아요. 떡볶이를 팔긴 하죠. 요즘 백화점에서도. 네, 근데 백화점 다르지. 푸드코트도. 푸드코트에서도. 근데 다르죠. 디즈니랜드와 디즈니는 다릅니다만 디즈니랜드는 그 말 그대로 놀이공원이고 어쨌든 간 같은 사업체니까요. 네. 그 디즈니의 정체성도 또 그곳에서 제작되는 콘텐츠의 정체성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많은 것을 보여줘요.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건 결국엔 당위정이 발라진 그런 달짝지근한 세상만, 또 그 당위정으로 적당히 덮어씌울 수 있는 정도의 쓴맛, 그 정도만 보여준다는 거죠. 비극으로 끝나는 인어공주마저도 해피엔딩으로 바꾸는 곳이 디즈니입니다. 물론 가족 애니메이션 하나 보는데 이런 거 따질 이유가 뭐냐고 할 수도 있죠. 뭐 틀린 말씀 아니고요. 하지만 디즈니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거대 공룡입니다. 그 마블, 그렇지.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시리즈의 그 마블도 디즈니 거예요.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의 제작사인 루카스 필름도 디즈니 소유입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의 영화사인 20세기 폭스도 디즈니가 인수했어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라고 스트리밍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죠.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죠. 정식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런 거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니까 어찌됐건 간에 현실에 끼치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디즈니의 콘텐츠를 현실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디즈니 플러스는 내년쯤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주토피아란 작품 하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서 갑자기 디즈니 전체를 어우르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비약이 심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이제 미국에서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한 인종차별 시위가 이제 크게 일고 있죠. 그러니까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어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론 기사를 찾아보던가 아니면은 뭐 해당 논문 뭐 그런 연구 결과 같은 거를 찾아보는 게 가장 확실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찾아보려면은 내용이 방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떻게 찾아야 될지 방법이 막연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영상물을 딱 만들어서 어떤 제공을 할 수 있다면은 어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알려주지 못해도 큰 그림 정도는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디즈니가 만든 콘텐츠에서 어떤 결정적인 리얼리티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런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인종차별에 관한 얘기를 해서 말씀인데 미국의 인종차별과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럴 때 넷플릭스에는 있어요. 해당 다큐가. 하지만 디즈니 아니면 혹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약에 요 관련 이슈와 연관된 작품을 찾아본다고 했을 때 뭘 봐야 됩니까? 블랙팬서? 블랙팬서도 물론 잘 만든 영화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코믹스 히어로물이고 한계가 있죠. 어떤 현실의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디즈니 플러스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런칭을 하진 않은 상태지만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최대 수혜주가 넷플릭스라고 하잖아요. 네. 심지어 이제 코로나 자체가 넷플릭스가 뭐 만들어서 만들었다, 배포했다 뭐 이런 배포했다. 음모론까지 있을 만큼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더라도 저는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를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이것도 어쨌든 간 넷플릭스도 뭐 한계는 있겠죠. 하지만 그 한계의 폭이 디즈니보다 상대적으로 넓고 좀 더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고 디즈니와 비교했을 때 결정적인 리얼리티가 더 살아있는 작품들이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디즈니가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거대 공룡으로 다 먹어치우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어떤 그 대항마로 지금 대두가 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넷플릭스 화이팅. 네. 근데 뭐 조금씩 이렇게 뭐 이 넷플릭스만의 전략으로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거북이처럼. 그렇죠. 토끼가 어떻게 보면 디즈니라면 지금 거북이처럼 넷플릭스가 쫓아오고 있지 그렇죠. 않나. 넷플릭스 사랑합니다. 네. 저도 넷플릭스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주토피아로 돌아오자면 결론은 이겁니다. 주토피아를 비롯한 디즈니 관련 작품들 좋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재밌고요. 뭐 어떤 최근에는 여성서사라던가 문화적 다양성이라던가 뭐 아시안을 주인공으로 한 뮬란이 이제 실사화가 돼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네시아 쪽의 신화를 다룬 모아나 같은 작품도 있었고요. 뭐 이런 어찌됐건 현실의 요구사항도 놓치지 않고 담으려고 해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콘텐츠 제작자로서 어쨌든 간 디즈니가 일정 정도 이상의 성실한 태도는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 결정적인 리얼리티는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작품으로서의 결격 사유냐? 아니요, 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애니메이션 보면서 굳이 이런 거 따져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냥 아이랑 같이 박수치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작품으로도 뭐 딱 그 정도 수준으로만 소비를 하겠다. 뭐 괜찮습니다. 적당히 현실을 잊기 위한 어떤 방이죠. MSG. 이런 역할 또한 영화의 존재 의의이기도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논의를 할 수는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 아까도 주토피아를 추천해 주신 게 교수님이시라면서요.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아이들도 보긴 합니다만 아이들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권력의 어떤 주도권 문제를 다룬 이슈로 대학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현실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일군의 집단군에서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한 도구로 디즈니를 들고 오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뭐 이런 식의 논의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여기까지가. 그래서 저도 신우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아까 목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은행에 들렸다가 올라오는 길에 그 주유소였는데 차가 한 대가 좋은 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차가 기름을 넣고 아마 세차를 맡긴 것 같은데, 그 세차를 하는 사람이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오늘 날씨가 거의 뭐 바깥 온도 34도까지 갔으니까. 근데 좀 약간 이제 그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차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굳이 저기까지 소리를 질러가면서, 근데 이 사람은 주토피아를 봐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엔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 너머를 잘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 내내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잘 몰라요. 이게 자꾸 시야의 폭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저의 감각 자체가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디즈니한테 보이는 우려도 이런 거죠. 굉장히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게 제한이 되어 있는 문화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뭐 디즈니 작품을 보면은 사람이 뭐 폭력적으로 변해요 이런 건 아니고, 한편으로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나는 굉장히 다양한 뭐 문화적 체험이란 간접 체험이죠 사실. 어쨌든 사람이 모든 걸 직접 체험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나는 어쨌든 간접 체험으로나마 다양한 체험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착시를 주는데, 실은 그 디즈니가 주는 그 어떤 다양성, 그런 체험에 뭔가가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주토피아는 좀 아이들이 보는 것보다 좀 어른들이 보면서
본인들의 어떤 가치관도 한번 정립해보고, 예.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 좀 뭐 특히 소수 약자라든지 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 한번 좀 이렇게 배려해주는 예. 그런 좀 생각을 한번 가질 수 있는 영화, 예. 그런 따뜻한 영화이지 않을까. 오늘 24평 혹시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24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폭은 넓되 깊이는 얕은 그들만의 테마파크 세계관. 네, 예. 근데 오늘따라 좀 이제 직관적으로 하셨네요. 예,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가끔은 사람이 직관적이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좀 신부님답지 않게 24평이 좀 뭔가 깊이보다는 예. 직관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얼굴 없이 저희가 편하게 한번 네. 미리 좀 신부님이 작성한 걸 좀 나레이션식으로 좀 그렇습니다. 해봤는데요. 예. 뭐 이 영화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이 보는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충분히 의미 있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이와 어른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신구님도 2번 보셨다고 하는데 예. 저도 오늘 신구님 말을 좀 들어보고 다시 한번 볼 의향이 있거든요. 네. 또 이제 신구님 말한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또 의미가 다가올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아까 네. 신구님 말한 대로 또 부정적인 부분도 보이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뭐 권력, 그다음에 뭐 소수 약자 모든 거를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한번 꼭 가족들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남은 시간도 해피 파이어!